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공식화됐습니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2년이면 세계 7위의 국적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독점 논란과 또 구조조정 우려, 여기에 경영권 분쟁 등 넘어야 할 난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김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러면 M&A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쉽게 이야기해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우선 사는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비롯해서 약 8천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우선 5천억 원 규모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한진칼 교환사채 3천억 원을 인수합니다. 이후 한진칼 자회사 대한항공이 2조 5천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사는 지원을 받은 한진칼이 여기에 7,300억 원 규모로 참여합니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대금을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을 1조 8천억 원에 인수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 운영 정상화에 나섭니다. 이렇게 되면 지배구조가 한진칼에서 대한항공으로 또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두 회사 간의 통합이 목표입니다. 한진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 뒤 2022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통합시킬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의 운송량을 단순 합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세계 7위 국적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한진그룹에서도 나름대로 그림과 또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테고 정부에서도 바라는 게 있을 텐데 지금 각자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세계 항공시장에서 위상이 우뚝 솟아오릅니다. 우선 양사의 기재를 통합하면 항공기가 243대, 자산은 40조 원을 보유하게 되고요. 두 회사의 여객과 화물 운송량을 단순 합산하면 세계 7위가 됩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에 세계 항공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며 자신감과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통합 시너지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층 강화된 여객과 화물 네트워크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조원태 회장은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에 직원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특히 모든 복지와 처우를 동일하게 해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언급을 해줬던 모든 처우와 복지를 차별 없이 동등히 누리도록 해주겠다. 이것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구조조정 우려 때문에 하는 말일 테고 아무래도 직원들 입장 그리고 특히 노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반대의 뜻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5개의 노조가 이번 M&A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5개 노조는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M&A에 대해서 반대한다며 M&A 절차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참여시키고 또 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조 회장이 소중한 일터를 지켜주겠다고 했고 아시아나항공의 한창수 사장도 어제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는데 노동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M&A 과정에서 나중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기존에 다양한 기재를 운영해왔습니다. A380만 해도 10대가 넘는데 통합 이후에 당연히 기재라든지 다양한 구조조정이 추진될 거란 말이죠. 특히 기장이라든지 승무원, 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소식을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항공권 비싸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 논란과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고 운임 상승 우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지배력이 워낙 공고해지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M&A 과정에서 독과점 논란은 피해갈 수가 없겠는데요. 일단 두 항공사를 합쳤을 때 점유율을 비교해 보시죠.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두 항공사를 합쳤을 때 올해 1월부터 10월 국제선 합산 점유율이 여객이 59%, 화물이 69.7%고요. 인기 노선인 미주, 중국, 일본 노선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75%에 달합니다. 바로 이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성 심사를 통과할지 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앞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사례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나선 것을 보면 정말 뭐 조선업 몰락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또 독점 논란에 비껴가기도 하거든요. 예.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또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살려주지 않으면 도산한다. 즉 회생 불가한 기업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독점 논란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세계 시장에서나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심사에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예. 특히 독과점에 따라서 운임 인상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양사가 가진 저비용항공사,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합치면 5개 항공사가 한 지붕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운임 인상이 불가피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아니다, 운임 인상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다면서 만약에 심하게 올리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제항공운임은 양국 당국 간의 항공협정을 통해서 상한선이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한선 이상으로는 인상을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상한선 내에서 실제로 받는 운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 이제 검토를 해서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운임에 있어서도 최대한 관리를 하고 만약에 독점 노선에 있어서 급격한 운임 상승이나 과도한 운임 징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슬라시라든가 운수권 배분 등을 통해서도 적정히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물론 정부가 상한선이 있다고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시장 경제 체제에서 경쟁이 있으면 당연히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마련인데 예.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산이나 제주 노선의 경우에 지금 상한선이 있지만 네. 수요가 적은데 공급이 몰릴 경우에는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해준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가격을 굳이 내리고 가격 경쟁을 할 요인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진그룹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자 연합 간의 경영권 분쟁은 계속 있어 왔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M&A 소식이 있기 전에도 그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좀 신경전을 벌이는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M&A 소식이 있고 나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한진칼은 조원태 회장과 3자 연합 간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 방식에 따라서 한진칼이 사내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희석되게 될 거고요. 산업은행의 지분은 이 과정에서 약 10%를 차지하게 돼서 조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3자연합은 최근까지 11월 기준으로 꾸준히 지분을 매입해서 점유율이 지금 47% 정도로 조 회장을 5, 6%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었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3자연합은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3자연합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혈세와 주주 가치가 무너져 버렸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상되는 시나리오로는 일단 사내에 증자를 하게 되면 대금 납입일이 다음 달 2일이니까 우선은 당연히 신주 인수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시간을 끄는 한편 임시주총 소집을 제안해서 이사회를 진입해서 의사결정에 자신들도 참여하는 쪽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